이번 사연은 캐나다 지역 신문인 벤조선에 실제로 기고된 이야기입니다. 작은 마을에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악명 높기로 유명한 그리즐리 곰이 할머니를 덮치려는 순간 우리나라 최고 견종 진돗개 한 마리가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용맹함과 기백에 세계 언론이 극찬하고 캐나다 정부는 표창장까지 수여했다고 하는데요. 평생을 동물 연구에 바쳤다는 한 동물 전문가는 이런 동물은 이 세상에 없다며 진돗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하영입니다. 35살이고 남편의 연구 프로젝트 때문에 캐나다로 이민을 온 지 이제 3년째죠.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교통사고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이렌 소리가 계속되더라고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는데 경찰차와 구급차가 우리 동네 입구에 몰려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했죠. 오후에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70대 노인분이 곰에게 습격당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집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말이죠. 뉴스 리포터가 현장에서 말하는 걸 들으니까 더 소름이 돋았어요. 곰이 시신 일부를 훼손했다는 거예요. 현장에는 곰의 털과 발자국만 남아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당국의 반응이었어요. 주민들이 며칠 전부터 곰을 목격했다고 신고를 했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주의하라는 말만 했다더라고요. 한국이었다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곰이 마을 근처에 나타났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해서 해결했을 텐데요. 선진국이라는 캐나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외국 언론들까지 이 사건을 다뤘어요. 사람을 잡아먹은 곰이라며 충격적으로 보도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이 평화로운 마을이 갑자기 공포영화 속 배경이 된 기분이었어요. 밤이 되니까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잠들고 나서 창밖을 보는데 어둠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뿐이었지만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우리 집 진돗개 하람이도 평소와 달랐어요. 계속 현관 쪽을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리더라고요. 하람이는 원래 얌전한 편인데 그날은 계속 예민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빨리 집에 오라고 했어요. 혼자서는 무서웠거든요. 남편도 뉴스를 봤는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저희 가족은 모든 문과 창문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하지만 잠은 제대로 올 리가 없었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니까 모두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도 걱정스럽다는 엄마들이 많았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안전한 캐나다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줄 건 결국 우리 자신뿐이라는 것도요. 남편은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캐나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곳에 오게 된 거죠. 처음에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까 생각과 달랐습니다. 언어의 벽도 있고 문화 차이도 컸죠. 무엇보다 아이가 적응하는 게 걱정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또래 친구들과 잘 지냈는데 여기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하람이 때문이었어요. 하람이는 한국에서 데려온 진돗개예요. 처음에는 검역 때문에 데려올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다행히 모든 절차를 마치고 함께 올 수 있었죠. 하람이는 정말 똑똑한 개예요. 사람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고 가족들의 감정도 잘 읽어요. 제가 우울할 때면 옆에 와서 가만히 앉아있고 아이가 심심해할 때면 같이 놀아주죠. 이웃들도 하람이를 좋아했어요. 산책을 나가면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쁘다고 쓰다듬어주곤 했거든요. 어떤 할아버지는 하람이를 보고 늑대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야성적인 면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곰 사건이 일어난 후로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밖에 나오는 걸 꺼려하게 됐거든요. 아이들 놀이터도 텅 비어 있고 평소에 붐비던 산책로도 한산해졌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올 때도 계속 주위를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혹시 어디선가 곰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하람이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산책을 나가면 특정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더라고요. 숲 쪽으로는 절대 가지 않으려 했어요. 평소에는 호기심이 많아서 이곳저곳 다니기 좋아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밤마다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정 시간이 되면 현관 쪽으로 가서 귀를 쫑긋 세우고 밖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끔은 낮게 으르렁거리기도 했죠. 처음에는 그냥 예민해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집안 분위기가 불안하니까 하람이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요즘 무서운 일이 있어서 걱정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람이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진돗개는 원래 집을 지키는 개잖아.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하람이가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죠. 만약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온다면 하람이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하람이가 이미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곧 우리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상황이 올 거라는 것도요. 밤이 깊어갈수록 하람이의 경계심은 더 강해졌어요. 마치 뭔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말이죠. 하람이의 이상한 행동은 곰 사건 다음 날부터 시작됐어요. 평소에는 저녁 9시쯤 되면 자기 자리에 가서 쉬었는데 그날부터는 밤늦도록 현관 앞에서 서성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예민해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집안 분위기가 불안하니까 하람이도 영향을 받은 거라고 여겼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계속 그러더라고요. 특히 밤 11시쯤 되면 하람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현관문 쪽으로 가요. 그리고는 귀를 쫑긋 세우고 밖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밖에 뭔가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말이죠. 남편은 그냥 바람 소리나 다른 동물 소리에 반응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하람이의 반응이 평소와 너무 달랐거든요. 보통 때는 다른 소리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요즘은 작은 소리에도 바로 반응했어요. 그리고 산책을 나갈 때도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어디든 잘 따라왔는데 숲 쪽으로는 절대 가지 않으려 했거든요.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면 발을 버둥거리며 저항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더 확실해졌어요. 딸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하람이와 마당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람이가 딸을 뒤로 밀더라고요. 그러면서 마당 끝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죠. 저도 급하게 밖으로 나갔어요. 하람이가 짖는 방향을 보니까 나무 밑에 뭔가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곰의 발자국이었어요. 아직 흙이 말라있지 않은 걸 보니까 얼마 전에 생긴 것 같았죠. 그때 깨달았어요. 하람이가 이미 곰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사람은 모르는 사이에 하람이는 계속 우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부터 하람이의 순찰이 시작됐어요. 밤마다 집 주변을 돌면서 냄새를 맡고 이상한 게 있으면 바로 알려주더라고요. 마치 경비견처럼 말이죠. 이웃들도 하람이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옆집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요즘 하람이가 밤마다 집 앞을 지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람이 덕분에 안심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는 뭔가 다르네요. 마치 사람처럼 상황을 판단하는 것 같아요. 할머니의 말씀이 맞았어요. 하람이는 단순히 짖는 게 아니라 정말로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죠. 며칠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하람이가 제 앞에 와서 계속 다리를 당기더라고요. 따라가 보니까 창고 뒤쪽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곳에 또 곰의 흔적이 있었죠. 이번에는 나뭇가지가 부러져 있고 쓰레기통이 뒤집어져 있었어요. 곰이 음식을 찾으려고 뒤진 것 같았어요. 만약 하람이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하람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냥 반려동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수호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에서 데려온 진돗개가 이 먼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고마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하람이 혼자서 곰과 맞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리 용감해도 결국 개는 개잖아요. 곰 앞에서는 무력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제 걱정은 곧 현실이 됐어요. 하람이가 정말로 곰과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딸이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라 좀 늦게 일어났죠. 아침을 먹고 있는데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여자분의 목소리였는데
정말 절규하는 것 같았거든요. 급하게 밖으로 나가봤더니 길 건너편 집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집에는 70대 할머니가 혼자 사세요. 평소에 인사도 나누고 지내던 분이었죠. 하람이가 저보다 먼저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평소에는 저한테 허락을 받고 움직이는데 그때는 그냥 뛰어나가더라고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할머니 집 마당에 도착했을 때 끔찍한 광경을 봤어요. 할머니가 땅에 쓰러져 계시고 바로 옆에 거대한 검은 곰이 서 있는 거예요. 곰은 할머니를 내려다보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었죠. 그 순간 하람이가 곰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몸집 차이가 엄청났는데도 전혀 주저하지 않더라고요. 하람이의 몸무게가 20kg 정도인데 곰은 100kg은 넘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하람이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곰의 뒷다리를 물고 늘어지면서 계속 공격했죠. 곰이 하람이를 떨쳐내려고 했지만 하람이는 절대 놓지 않았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울음이 났어요. 우리 하람이가 저렇게 용감할 줄 몰랐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냥 얌전한 집 개였는데 진짜 위험한 상황에서는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곰이 하람이를 향해 발톱을 휘둘렀어요. 하람이가 옆으로 피했지만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죠. 옆구리에 상처가 났어요. 피가 나기 시작했는데도 하람이는 계속 곰과 싸웠어요. 그때 저도 정신을 차리고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을 부르려고 했죠. 다행히 옆집에서 남자분이 달려와 주셨어요. 그분이 삽을 들고 곰을 위협하니까 곰이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곰은 결국 숲 쪽으로 도망갔어요. 하지만 하람이는 끝까지 곰을 쫓아가려고 했죠. 제가 급하게 하람이를 붙잡았어요. 더 다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팔과 다리에 상처가 있었지만 깊지는 않았죠. 구급차가 와서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셔갔어요. 가시면서 제게 고맙다고 하람이가 자기 생명을 구해줬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람이도 바로 동물병원에 데려갔어요. 옆구리 상처가 생각보다 깊어서 꿰매야 했거든요. 수술하는 동안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하람이가 괜찮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수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하람이가 정말 용감한 개라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개들은 곰을 보면 도망가는데 하람이는 끝까지 싸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상처가 깊지만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안심시켜 주셨죠. 집에 돌아와서 하람이를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하지만 하람이는 여전히 꼬리를 흔들며 저를 반겨줬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뤘어요. 평범한 반려견이 곰으로부터 사람을 구했다는 내용이었죠. 리포터가 하람이를 영웅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웃들도 하람이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냥 예쁜 개가 아니라 우리 동네를 지켜주는 수호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곰이 다시 나타날 거고 그때 하람이가 또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걸요. 하람이가 다친 후 며칠 동안은 집에서 쉬게 했어요. 수의사 선생님이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하람이는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계속 밖으로 나가려고 했죠. 붕대를 감고 있는데도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지켜야 할 임무가 있다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하람이는 아직도 우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하람이가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현관문을 향해 계속 짖더라고요. 밖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람이는 계속 반응하고 있었어요. 뭔가 냄새를 맡은 것 같았죠. 그때 깨달았어요. 하람이가 곰의 냄새를 맡고 있다는 걸 말이죠. 사람은 모르지만 하람이는 곰이 다시 근처에 왔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결심했어요. 하람이와 함께 곰을 찾아보기로 한 거죠.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대로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언제 또 누군가 다칠지 모르잖아요. 다음 날 아침, 하람이와 함께 동네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람이가 냄새를 맡으며 앞장서서 걸어갔어요. 붕대 때문에 조금 불편해 보였지만 의지는 확고했죠. 첫 번째로 간 곳은 처음 곰을 목격했던 장소였어요. 하람이가 그곳에서 계속 냄새를 맡더라고요. 그리고는 특정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마치 곰의 동선을 따라가는 것 같았죠. 길을 따라 걷다 보니까 작은 개울이 나왔어요. 하람이가 그곳에서 멈춰 서더라고요. 개울가를 자세히 보니까 곰의 발자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물가에는
털도 몇 가닥 떨어져 있었죠. 하람이는 개울을 건너서 계속 걸어갔어요. 저도 따라갔죠. 점점 숲 깊숙이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조금 무서웠지만 하람이를 믿고 계속 따라갔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하람이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죠. 앞을 보니까 큰 바위 뒤쪽에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까 곰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였어요. 어미 곰과 새끼 곰 같았죠. 어미 곰이 새끼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왜 곰이 마을에 자꾸 나타나는지 말이에요. 어미 곰이 새끼에게 사냥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가장 쉬운 사냥감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하람이는 곰들을 보고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경계심을 갖고 지켜보더라고요. 마치 곰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곰들을 자극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곰들이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이 정보를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집에 돌아와서 바로 경찰에 전화했어요. 곰들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드렸죠.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원찮았어요. 확인해 보겠다는 말만 했을 뿐이에요. 그날 밤 하람이가 또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계속 밖을 보면서 불안해하더라고요. 뭔가 변화가 있었나 봐요. 곰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보니까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어요. 인근 마을에서 또 곰 목격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곰들이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었던 거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곧 더 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하람이가 또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걸요. 하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하람이는 이미 자신의 사명을 정해놓고 있었거든요. 그날은 월요일이었어요.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평소보다 거리가 조용했거든요.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하람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평소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계속 주변을 살피고 있었죠.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학교 근처에서 곰이 목격됐다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아이들을 일찍 하교시킨다고 했어요. 바로 차를 몰고 학교로 갔죠.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람이가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학교 쪽을 향해 계속 짖더라고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후 3시쯤 되니까 더 확실해졌어요. 동네 곳곳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거든요. 경찰차와 소방차가 계속 지나다녔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곰이 초등학교 운동장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행히 아이들은 모두 안전하게 건물 안으로 대피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곰은 아직 학교 주변에 있다고 했죠. 그때 하람이가 갑자기 문 앞으로 달려갔어요. 밖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창문을 열고 보니까 곰이 우리 집 앞 도로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정말 거대한 곰이었어요. 제가 본 곰 중에서 가장 컸죠. 그리고 뭔가 다른 곰들과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사나웠고 움직임도 공격적이었어요. 곰이 우리 집 마당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람이는 이미 밖으로 나가 있었어요. 곰과 하람이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죠.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딸을 집 안 가장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곰과 하람이의 대결이 시작된 거예요. 하람이가 먼저 움직였어요. 곰을 향해 달려들면서 다리를 물려고 했죠. 하지만 곰도 만만치 않았어요. 발톱으로 하람이를 치려고 했어요. 하람이는 빠르게 피했어요.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다시 공격했죠. 이번에는 곰의 목 부분을 노렸어요. 곰이 고통스러워하며 하람이를 떨쳐내려고 했어요. 몇 분 동안 치열한 공방이 계속됐어요. 하람이는 크기에서 밀렸지만 속도와 민첩성에서는 앞섰어요. 곰이 공격할 때마다 재빠르게 피하면서 반격했죠. 그런데 곰이 갑자기 집 쪽으로 향했어요. 딸이 있는 집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람이가 곰 앞을 막아섰어요. 절대 지나갈 수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하람이가 곰을 향해 마지막 공격을 했어요. 이번에는 목표를 정확히 잡았어요. 곰의 목 부분을 깊게 물었죠. 곰이 크게 울부짖으며 뒤로 물러났어요. 그때 경찰이 도착했어요. 곰을 향해 마취총을 쏘더라고요. 곰이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쓰러졌죠. 하람이도 지쳐서 땅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어요. 하지만 꼬리는 여전히 흔들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을 지켜냈다는 만족감이 보였어요. 구급차가 와서 하람이를 데려갔어요. 이번에는 상처가 더 심했어요. 하지만 수의사 선생님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을 크게 다뤘어요. 진돗개 하람이가 학교와 마을을 지켜냈다는 내용이었죠. 리포터가 하람이를 영웅이라고 불렀어요. 하람이가 곰과 싸우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간 건 그날 밤이었어요. 누군가 멀리서 핸드폰으로 촬영한 거였죠. 처음에는 우리 동네 사람들만 보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깨어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하람이 영상이 캐나다 전국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것도 메인 뉴스로 말이에요. 뉴스 앵커가 하람이를 소개하면서 진돗개라는 한국 견종에 대해 설명하더라고요. 1000년 넘게 한국에서 길러온 개이고 충성심이 강하다고 했어요.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오전에 전화가 계속 왔어요. 기자들이었어요. 하람이와 인터뷰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우리 하람이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거든요.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딸의 친구들이 하람이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람이가 자기들 학교를 지켜준 영웅이라고 생각한다더라고요. 오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미국 뉴스에서도 하람이 이야기를 다뤘거든요. 작은 개가 거대한 곰을 물리쳤다는 내용이었죠. 댓글들을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특히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진돗개가 어떤 개인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기르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국 뉴스에서도 이 소식을 다뤘어요. 캐나다에서 진돗개가 곰을 물리쳤다는 내용이었죠. 댓글들을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특히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진돗개가 어떤 개인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기르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국 뉴스에서도 이 소식을 다뤘어요. 캐나다에서 진돗개가 곰을 물리쳤다는 내용이었죠. 한국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댓글들이 많았어요. 우리 민족의 개가 외국에서 활약했다고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캐나다 정부에서 진돗개 수입에 대해 문의가 들어왔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경찰견이나 구조견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고 했어요.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진돗개의 특성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람이를 모델로 진돗개 보호 캠페인을 하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하람이가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감사장을 전달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웃들의 반응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예쁜 개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특별한 개로 여기더라고요. 산책을 나가면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싶어 했어요. 딸도 학교에서 인기가 많아졌어요. 하람이의 주인이라는 이유로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고 싶어 했거든요. 딸이 하람이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뻤어요. 한 달 후에는 더 큰 일이 있었어요. 캐나다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람이 이야기를 교과서에 넣고 싶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용기와 충성심에 대한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람이가 단순히 곰을 물리친 게 아니라 한국과 진돗개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았다는 걸 말이에요.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온라인에서는 진돗개를 키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이 진돗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어요. 아무나 키울 수 있는 개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진돗개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특별한 존재거든요. 하람이를 보면서 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한 달 후 캐나다 정부에서 공식적인 연락이 왔어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에서 하람이에게 용맹상을 수여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동물로서는 처음 받는 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상식 날 저희는 정말 떨렸어요. 하람이도 평소와 달리 긴장한 것 같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기자들,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동네 사람들까지 다 와 있었죠. 주지사가 직접 나와서 하람이에게 메달을 걸어주셨어요. 하람이는 얌전히 앉아서 메달을 받더라고요. 마치 자신이 뭔가 중요한 일을 했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주지사가 말씀하시길 하람이가 보여준 용기와 충성심이 캐나다인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의 진돗개가 얼마나 훌륭한 개인지 알게 됐다고 말씀하셨죠. 그날 저도 연설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마이크 앞에 서니까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하람이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과 함께 살아온 진돗개입니다. 충성심과 용기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한국에서 왔다는 것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줄 몰랐거든요. 예전에는 외국에서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시상식 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진돗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한국에서는 어떻게 기르는지 질문하시더라고요. 특히 한 할아버지가 인상 깊었어요. 자신도 한국 전쟁에 참전했었는데 그때 한국 군견들을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용감하고 충실한 개들이었다면서 하람이를 보니까 그때가 생각난다고 하셨어요. 일주일 후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캐나다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말로 하람이 이야기를 교과서에 넣기로 했다는 거예요. 용기와 충성심에 대한 단원에 실린다고 했어요.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보니까 감동적이었어요. 하람이의 용기를 통해 아이들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가르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대사님이 직접 오셔서 하람이를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도 하람이의 활약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해주셨어요. 대사님을 뵙는 날, 저는 한복을 입고 갔어요. 딸도 예쁜 한복을 입혔죠. 하람이에게는 태극기 무늬가 들어간 목걸이를 해줬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대사님이 말씀하시길 하람이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개 한 마리가 이렇게 큰 일을 해낼 줄 몰랐다면서 감탄하셨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저희가 단순히 캐나다에 사는 이민자가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말이에요. 하람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죠. 이제 동네를 걸어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인사해주세요. 그리고 하람이를 보면서 한국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죠.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싶다고, 한국 여행도 가보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딸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한국 사람인 게 조금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워해요. 학교에서 한국 문화에 대해 발표도 하고 친구들에게 한국어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저도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하람이의 주인이고 진돗개를 기르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져요. 하람이는 지금도 매일 동네를 순찰해요. 더 이상 곰은 나타나지 않지만 하람이는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우리 민족의 DNA가 녹아든 충직한 개로서 말이에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 순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